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요.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뭐, 내용이 심각하다기보다는요, 사연의 양이 무지하게 깁니다. 사연의 양 자체가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많은 양의 사연으로 저를 조지려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트남 아가씨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몇 번 줬습니다, 사연으로. 사연 읽는데 막 30분, 40분 걸렸어요. 자, 이 두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꽤나 됩니다. 예. 보통의 어떤 고민 사연의 단 5개, 6개 분량이 한 사람한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뭐 어찌됐건 간에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읽기 힘내시라고 좀 보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이번에 감사합니다. 저 누구지? 아우 감사합니다. 저분 누구시죠? 잠깐만 확인부터 하고. 수원님인가? 확인만 잠깐 하고. 아니네요. 다른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붕어 형에게 드리는 18번째 고민 사연. 주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맞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베트남 아가씨입니다. 이번 사연은 주제 그대로 제가 이때까지 롯데마트에서 일해온 경험담을 소재로 삼아 제가 지금껏 해왔던 직장생활 내의 인간관계에 대해 좀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우선 사연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내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입사한 지도 언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대구 조쏘 여행사 퇴사 후 부산 본가 내려와서 당장 생계가 걱정이었기에 그 당시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꿈이고 적성이고 나발이고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바 천국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저를 뽑아준 담당자는 제가 예전에 동종업계 일을 해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채용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제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생각했던 것과 똑같아서 그다지 낯설지도 않았고, 한 달 만에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대차, 팔레트, 자키 등등 매장에 매대보고 창고 와서 물건 실어서 날라 각 진열 장소별로 옮기고 진열 무한반복의 일입니다. 자, 잠깐만요. 네, 불순 문제 하나 왔으니까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 숙달이 되어서 이젠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난 존나 족빠지게 개구새 갔는데 남들은 처먹을 거 다 처먹고 팔자 좋게 배부르게 할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라고 표현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먹는갑다. 사실 매일매일 보는 환경이고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붕어 형님과 저를 응원해 주셨던 시청자들 덕분에 이런 마인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저러한 생각을 혼자서 시른시른 계속 앓고 있었다면 저는 중도에 그만뒀거나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을 것이고, 혼자서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졌겠죠. 그냥 늘 하던 일이다 보니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게 되고,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 판단도 서게 되고, 어차피 몸쓰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답답하게 두 번 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게 되고요. 무튼 순전히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스타일이 돼서 요즘도 큰 무리 없이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이자,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본론이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여지껏 일을 해오면서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남들과 따로 친분을 쌓아두지도 않았고 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도 거의 현저하고요. 갈로는 안 했겠습니다. 밥도 거의 직원 식당에서 혼자 따로 앉아서 먹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혼밥이 편합니다. 계속 혼자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누군가 같이 먹는 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얘기도 계속 해야 하고 속도도 맞춰야 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서로 같이 안 먹는 것도 있지만 밥 먹는 시간과 휴식 시간만큼은 혼자 편하게 터치 없이 보내고 싶어서 이때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 또한 없고요. 사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는 따로 직원들하고 담소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대화를 많이 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방법을 모르고 어떤 하재거리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유가 제가 가진 가치관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나이도 좀 있으시고 젊은 직원들이라 해봤자 대부분이 여자 직원들한테 여자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놀려하고 정치질도 오지게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쉽사리 다가가지도 못하겠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가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걔네들은 걔네끼리 놀았었고 뭐 또 일로 만난 사람들인데 친해져서 제 자신의 많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껏 일해 오면서 사적으로 친해진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비즈니스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막말로 굳이 친해져야 하는 건가? 라는 의문도 들었고 더 큰 건 어차피 다른 직원이 그만두든 제가 그만두든 그만두면 남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서 그렇습니다. 뭐 동네 오빠 친구들끼리 노는 만남 모임도 아니고 단순히 월급 받고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그냥 일하고 일하면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고 업무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말하고 퇴근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건네고 각자 갈 길로 향하는 저도 맨 처음에는 혼자서 퇴근하고 직원들끼리 같이 한잔하거나 소통하면 좋겠지라는 허상을 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대하고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혼자서 병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그냥 사회에서 흘러가는 시스템이구나라고. 그걸 깨닫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많이 내성이 생겼고 이게 당연해졌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냉정하게 돌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었더군요. 도급직으로 업체 소속에서 마트에서 일을 안 하고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했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저도 취준생 때는 그랬습니다. 흔히들 취준생 시기에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회사 들어가면 회사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술도 먹고 동갑내기나 또래 직원들이 있으면 서로 시간 맞춰서 놀 수도 있지.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직접 사회라는 것을 부딪히고 경험해보고 나니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막말로 하면 직장에서의 동료는 남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업무할 때만 업무적인 관계로서 누구누구씨, 대리님, 과장님 이러지 서로 퇴근하면 남이라고 물론 일할 때는 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사 잘하고 지냅니다. 행님 하이, 안녕하세요, 뭐 등등 햄 지게차도 이것 좀 내려줘요 등등 이런 말 서로 하면서 또한 제 성격이 어떠냐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는데 저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저도 똑같이 잘해주고 막말로 뭐같이 대해주면 저도 똑같이 뭐같이 대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나를 좋아해줄 사람은 좋아해주고 싫어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싫어한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인사하는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웃고 떠들고 뭐 한 번도 서로 인사한 적이 없는 직원들과는 쌩까고 지냅니다. 내 알 바 아니니까 뭐 있어도 없는 척. 이때까지 일해오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일해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겁도 많이 납니다. 바로 제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게 가장 겁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솔직히 친구들도 그렇고 각자 서로 살길 살아가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래도 없고 연락도 다 끊기고 물론 요새는 공무원 시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씩 스테이지를 깨 나가는 재미로 살고 있지만 일을 그만두었을 때 딱 드는 심정이 이럴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했을 때보다도 더 세게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이미 롯데마트 내 직원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형성된 시점에서 언젠가는 일어날, 그리고 부딪히게 될 그런 미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겁이 납니다.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연락처를 뒤져봐도 연락 끊긴 애들 태반이고, 연락 주고 받았던 애들이라 해도 다들 자기 밥벌이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을 테고, 또 당장 돈이 급하면 알바 천국이나 사람인 같은 데서 구인 공고를 찾고 있겠죠. 그만둔 시점에서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 찾아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물론 누군가 꼭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만나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살아갈 방법을 계속 찾아내겠죠. 그리고 돈이 좀 여유롭다면 시험 준비만 계속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잘 해오고 있고, 다행히도 음료 파트 담당님이 저와 케미가 잘 맞아서 서로 의견도 존중해주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난으로 제가 대리님한테 일 안 해요? 라고 말도 하고, 롯데 거 발주 좀 많이 해주세요. 롯데마트에서 롯데 거를 많이 넣어야지 뭐 삼다수고 동아 오축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대리님도 농담으로 너거 이빠이 넣었다, 창고 정리 좆대 봐라,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름 저도 대리님 좋아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리님을 많이 존경하는 게 뭐냐면, 고생한다고 밥도 몇 번 사주셨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시기에 업무적인 측면에서 진열 또한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좀 더 따르고 리더십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리님 이전 담당은 안 그랬습니다. 저 또 담당이란 새끼가 하는 것 없이 여자애들이랑 희기닥거리면서 커피나 처마시고 담배나 피지 정작 일도 안 도와주고 잔소리만 오지게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담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래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을 조합해서 결정을 내리고 고충도 들어주고 업무도 도와주는 게 담당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는 거 보면 일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지가 창고 정리할 것도 아니면서 발주는 오지게 넣고 진열 잘 안 돼 있으면 잔소리나 존나 하고, 솔직히 막말로 아가리 씨부리는 게 쉽지 직접 까대기 치고 해보라고. 이 말이 예전 담당한테 목청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현재 대리님한테는 제가 직접 이 말이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있습니다. 편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고충사항과 불만사항을 자연스럽게 토로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업무 지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솔직히 말이 쉽지 직접 해보고 말하라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테지만, 제가 이마트도 경험해봤고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마트란 마트는 다 겪어봤는데, 마트 직원들 중에 협력업체 소속이 과반 이상입니다. 저 또한 현재 롯데 칠성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술, 주류, 와인, 과자 전부 다 그렇지만 모든 마트에는 각 코너가 있으면 그 코너 안에서 직원들이 니 거 내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재 음료를 하고 있으니 음료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코카콜라, 롯데 칠성음료, 동아오츠카 남녀유업, 베지밀, 해태음료 등등 여러 개의 업체 제품들이 마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료 파트에 있다 그러면 콕하고 롯데고 그런 구분 없이 음료 파트 전체를 다 지정합니다. 생수도 팔레트로 치고 코카콜라 제품도 롯데 제품으로 챙기고 그런 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마트가 다 이러합니다. 과자 조류 등도 마찬가지고요. 대선 직원이 하이트 진열하고 등등. 근데 문제는 올해 메로나 사태로 더 심해진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각 업체별로 다 들어와서 진열을 하곤 했지만 슬슬 자기네들도 사업장 어렵다고 인원 빼버리니까 남아있는 게 현재 음료에서는 코카 롯데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는 롯데 도급 직원이기 때문에 롯데 거만 챙겨도 됩니다. 근데 마트에서 전체적으로 고객들한테 매장에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
그냥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마트 측에서 존나 부려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 회사에서 담당자가 마트로 찾아와서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롯데에서 지금 코카보다 매출이 더 안 나오고 있다. 존나 일 잘하던 타지점 마트 직원도 메로나 핑계대면서 폐점하고 인원 감축하고 정리해고 되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가씨님도 조심해라. 롯데에서 가장 빡친 게 뭐냐면 진여는 다른 경쟁 업체들 거 롯데 직원이 다 해주는데 매출을 밀리니 인건비 조정 이제라라면서 전국에서 몇 개 지점 선별해서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마트에서 어떻게 보면 일은 일대로 존나게 부려먹고 있는 거라고. 각 회사 업체별 인원이 없는 건 마트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그러니까 아가씨님도 롯데 거 위주로 많이 하라고. 이걸 듣고 나서 좀 저도 모르게 마트 이용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순간적으로 좀 받았고 불만 아니 불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나는 롯데 소속이라 롯데 것만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다른 업체에 내 알 바도 아닌데 뭐 이런. 이거와 연관지어 퇴사 후를 생각하니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대리님이 농담삼아 하시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마트 내부에서 인사 발령이 나면 자기도 다른 부서에 가고 다른 담당님이 음료 파트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저도 대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진심 100%입니다. 아, 절대 가지 말라고. 대리님이 있어야 한다고. 대리님 좋다고. 뭐 이런 뉘앙스로. 사실 대리님이 있기에 제가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일 잘해오면서 존버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족같은 담당자가 왔다면 족같아서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불만 토로를 싸우자는 식으로 할 것만 같습니다. 아니 담당이 왜 있는 거예요?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직접 해보고 말하라고. 나만 이래요? 아니 원칙적으로 저는 롯데 소속이라 롯데 것만 해도 되는데 아가씨야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좀 있으니 니꺼 하고 따는 것도 좀 챙겨줘라 라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망정이지 뭐 당연한 듯이 하라고 명령하는 건 뭐예요 라고. 물론 제가 지금 존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밥벌이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 당장 잘못 판단해서 족같다고 그만둬버리면 당장 손가락 빨게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사연을 쓰는 도중에 이야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너무 산으로 많이 가는데 붕어 형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튼 과다한 TMI 상황 설명이었고 본질이 이겁니다. 퇴사한 시점에서 나홀로 벌어진 것 같은 기분.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와, 제가 지금껏 해왔던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적 인간관계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와, 아니 담당이 왜 있는 거예요? 말로만 씨부리지 말고 직접 해보고 말하라고. 나만 이래요? 아니 원칙적으로 저는 롯데 소속이라 롯데 것만 해도 되는데 아가씨야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좀 있으니 니꺼 하고 따는 것도 좀 챙겨줘라 라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망정이지 뭐 당연한 듯이 하라고 명령하는 건 뭐예요?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현명하게 담당한테 대하고 일을 스무스하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장하게 적으셨네. 일부러 장하게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연 보셨죠? 이거 완전 날 매기려고 적은 거 아니야? 아, 최대한 뭐 또박또박 읽는다고 했는데 중간에 저도 사람인지라 뭐 사람인지라 중간중간에 오타나 아니면 좀 빼먹은 거 몇 개 있습니다. 그래도 클레임 배우님 님이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책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한 책으로 쪽수로 치면 20페이지가 넘는데 책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이게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안 해보면 졸라 쉽게 생각을 해. 자기가 경험 안 해고 자기가 안 해보면 정말 쉽게 생각한다니까. 님이 한 10분 읽어보고 말씀해. 10분 읽어보고 그냥 님이 읽는 거 듣는 것 뿐이잖아. 어.
그냥 채팅으로 치고 치는 거하고 직접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손 넘었네. 역시 실수 마스터. 사실 있잖아요. 제가 우리 베트남 아가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길게 적어. 너무 쓸데없는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님 나중에 회사 들어갈 자소서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찢어서 버릴 거야 아마 인사 담당자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글을 잘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핵심만 얘기하고 되는 거를 10배 20배 부풀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목적은 그거잖아.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마지막에. 사실 저 중간에 뭐 이런저런 내용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김동기 어서요. 반갑습니다. 역시 개버릇 나 못 준다고. 안 바뀌네 안 바뀌네요. 아니 님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TMI 바꿔야 돼. TMI 스타일 바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핵심이 이렇게 하면 사연 많이 적는다고 내 고민 사연이 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민의 내용을 덮어버리는 꼴이야 이게. 진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내용을 덮어버리는 꼴이에요. 어? 님은 사연 많이 적으면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님 솔직히 그분하고 똑같아요. 어제 그 뭐야 불안 마약하랑 똑같아. 둘이 동급이야 솔직하게. 사람들은 님하고 그 사람하고 동급으로 봐요. 동급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왜냐 사연만 많이 보낼 뿐 달라지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사연 내용에 대해서 이게 막 이렇게 많이 적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건 없거든 사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니면 이분 사연을 그 전부터 접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진짜 안 넣어도 될 거를 막 어떻게든 막 잡아 넣어서 짜집게 해가지고 최대한 양을 진짜 불렸어요. 이게 뭐 라면 불리듯이. 아니요, 구체적 설명 안 해줘도 돼. 이 구체적인 게 아니라, 자, 아가씨님. 구체적인 거하고 장황한 거는 다른 겁니다. 님은 졸라 장황해. 님 구체적으로 할지 몰라요. 구체적인 게 뭔지 몰라. 오늘 아마 한 1시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방송한 지 꽤 됐거든. 4시가 40분이네. 님은 구체적인 거하고 장황한 거하고 이거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님은 그냥 장황해요. 장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끔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이분 사연을 쭉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연 들으신 분들, 지금 제가 읽은 거 들으신 분들, 이 내용이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죠, 이게. 장황해요, 장황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마트 일을 하는데, 마트 지금 사정이 안 좋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여기 일하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만약에 내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마트 담당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거잖아요. 딱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설명안이 구체적이라고요? 그냥 자기가 이만큼 일하고 있다는 걸 그냥 관심 가져달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뭔가 족바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더 커요. 베트남 아가씨님은 잘 들으세요. 내가 님 사연 한두 번 접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18번째? 20번째네 거의. 님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적었다기보다 내가 이만큼 안 좋은 환경에서 존나게 족바지게 일하고 있다는 거를 한 사람이라도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더 커요. 한 명이라도 내한테 관심을 좀 주세요. 이거예요, 님은. 노골적으로.
그걸 사연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고민 사연을 해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민 사연이 님이 내한테 이제 고민 사연을 얘기한 거는 저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만약에 여기 일하다가 혹시나 뭐 개인적인 이유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나왔을 때 그 이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담당한 뭐 앞으로 뭐 사람 바뀌었을 때 담당하고 어떤 관계 유지해야 될까? 요거잖아요. 일단 요거부터 그냥 갈게요. 그 외에 어떤 이미 설명한 내용은 제가 반영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퇴사한 시점에서 홀려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 퇴사하지 않았어요. 퇴사한다고 무슨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가가지고 뭘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까? 김돈이 안 그래요? 미리 걱정하고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걱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우리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게 내 삶을 좀먹어요. 이거 님이 그 머리 꼴뚜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 내한테 아직 그게 피부로 느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굳이 이거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님한테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님한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하세요. 그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미 퇴사 이후의 가정이 좀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있는데, 소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사하고 나면 그 소속감 없어지고 나란 존재는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퇴사하고 하고 나면 어떻게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럼 니 여기서 평생 일할 거예요? 아가씨 물어봅시다. 님 여기서 평생 일할 거예요? 근데 평생 일할 수 있습니까? 평생 일하면 공무원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평생 일할 것도 아닌데 뭐 소속감 뭐니 이런 거 생각합니까? 뭘 버려진 거예요? 아니 평생 일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 회사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까? 여러분 퇴사하면 인생 끝납니까? 퇴사하면 인생 끝나요? 저도 퇴사 많이 했던 사람인데 퇴사하면 뭐 그걸로 뭐 나는 이제 내 인생 뭐 끝난 겁니까? 나는 이제 버려진 기분이에요. 저분 말대로 버려진 기분이고 난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고 난 아무것도 못할 거고 난 그냥 살 이유도 없고 뭐 그런 겁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아가씨님한테 역으로 물어볼게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퇴사하면 왜 버려지는 기분을 느껴야 되는 거죠? 퇴사도 좋은 퇴사도 있는데요. 뭐 거지 같은 직장에 퇴사하면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퇴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 퇴사하면 오히려 퇴사하기 정말 잘했다. 아, 진작에 퇴사할 걸. 진작에 나올 걸. 여기 뭐 좋은 게 있다고 내가 뭐 무슨 부귀의 영화를 누리려고 그동안 참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퇴사하면 퇴사한 대로 거기 맞춰가지고 뭐 다른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다른 시험을 보든 어떻게 살아나갑니다. 김돈이도 마찬가지. 김돈이 제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김돈이도 지금 퇴사하잖아요. 퇴사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다른 직장을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냉정하게 얘기하게 저기 말고 일할 데 없겠습니까? 김돈이 안 그래요? 저기 말고 일할 데 없나요? 저기 말고 나를 뭐 아무도 안 받아줍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회사가 몇 갠데. 직업이 몇 갠데. 직장에 대해서 크게 뭐 편견 안 가지면 어떤 일이든 또 하고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리고 아가씨님도 잘 들으세요. 아가씨님도 언젠가는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가씨님, 공무원 시험 님 일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 있다고 봐요? 원래는 올인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루 왼종일 공부해야 돼. 근데 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피지컬이 좋다거나 암기력이나 습득력, 이해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남도 10시간 공부할 걸 내가 2~3시간 충분히 커버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이 직장을 관둘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 그런 생각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붙을 수 있지. 이 생각하십니까?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해요. 냉정하게 얘기할게 못해. 직장 다니면 붙는 사람 있긴 해요. 근데 합격자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일반적인 합격률도 낮은데 그 직장 다니면서 합격할 확률은 그 합격자들 중에서도 거의 나올까 말까 할 수준이야. 공무원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공무원 시험 뭐 경찰이나 일행 합격하신 분들 보면 그냥 올인했어요. 그냥 직장이고 뭐고 간에. 님 지금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그럼 나중에 내가 정말 붙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이 직장을 내팽개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버려지는 기분 느낄 거예요. 인생은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야. 내가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퇴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강kok군님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버려지는 거예요. 님이 무슨 뭐 쓰레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캔 뭐 페트병이에요? 다 먹다 남은? 여러분 뭐 캔이나 페트병 같은 것도 재활용 가능하잖아요. 다시 새 제품으로 탄생하잖아. 그냥 다른 퇴사는 또 다른 인생의 과정이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님 말고는 없어요. 아가씨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어떤 삶의 과정에는 모든 인간 사이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도 만나고 나면 언젠가는 작별의 시점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안 그래요? 뭐 당장 부모님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저희보다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염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먼저 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뭐 내 아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리고 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거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10년, 20년, 30년 쭉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맞죠?
잠깐 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참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능력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인간 사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적용이 돼요.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뭐 관둘 수도 있고,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관둘 수 있고, 다른 데 가서 또 일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계속 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새로운 직장 가지고 하면서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 인간 사회예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직장은 돈 버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닙니까?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원초적으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먹고 사는 게 충족되면 당장 직장 관둘 수 있잖아요. 내가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돈 다 주고, 뭐 결혼식 비용이나 뭐 복지나 이거 다 되면 당장이라도 그냥 직장 때려치고 나올 사람들 천지삐까리잖아. 만약에 우리가 유럽 같은 그 뭐 스위스나 덴마크 같은 데 살아가지고 일 안 해도 막 그냥 나라에 살아 돈 주고 뭐 의료 보험이나 다 해주고, 그러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그렇게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시험도 봐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좋아가지고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 솔직히 공무원 왜 합니까?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직장은요, 단순하게 그냥 돈 버는 곳이에요. 먹고 살려고 가는 곳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굳이 직장에서 뭐 소속감이니 뭐니 그냥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아, 그냥 난 여기서 그냥 돈 벌려고 왔구나. 내가 일한 근무 시간 딱 거기까지만 채우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소속감, 뭐 내가 여기 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어, 플로우 투나님 어세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의미를 가지면 나중에 나에게 회사에서 내가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데미지 더 심하게 입어요. 차라리 직장 다니고 하면 오히려 마음을 놓고 기대를 안 하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다 돈 벌러 왔구나, 먹고 살려고 다니는구나. 오히려 나 그렇게 마음먹기 더 편하다고. 오히려 회사 안에 뭐가 소속감 가지고 정을 두면 나중에 어떤 회사에서 안 좋은 일 당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데미지로 크게 세게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정을 안 두고 그냥 난 그냥 여기 먹고 살려고 다니지, 이렇게 마음먹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내 경험상 말씀드리면. 회사 자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의미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아가씨님.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게, 아가씨님은 정직원도 아니잖아요, 정직원. 자, 아가씨 일하고 있는 데가 저 롯데마트라고 했잖아요. 저기 물류인데 하청입니다, 하청. 정직원 아니에요. 저분 정직원 아닙니다. 도급직이에요, 도급직. 정직원, 그 회사, 대기업 회사 안에 있는, 대기업 회사가 이제 인건비 아끼려고 쓰는 도급입니다, 도급. 도급은요, 여러분들 뭐 대기업의 어떤 사내복지 안 따르고요. 그냥 최저시급이에요. 시급 말고 뭐 다른 복지가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뭐 거기 저기 정규직 직원들처럼 뭐 그만큼 챙겨주는 것도 없고, 뭐 오래 일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없고 없잖아요. 근데 무슨 소속감 가지고 애사심 가지고 일 다니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백날 잘해봐야 돼. 도급이란 신분이 변하지가 않잖아. 하청이라는 신분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나는 그런 거죠. 이 대기업에서 이 몸을 한, 그러니까 뭐 인력 쓰는 거를 돈 아끼려고 도급을 쓰는 거잖아요. 도급을 쓰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것에 굳이 내가 소속감, 애사심 가질 필요가 있냐,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의미를. 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담당이랑 님은 철저한 갑을 관계, 갑을 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담당 뭐 까칠하게 얘기해도 갑은 갑이에요. 왜 저 사람은 대기업 원청 정규직이잖아요. 님은 도급직이잖아, 도급직. 그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그 담당이 갑이잖아요. 님이 을이고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쪽한테 억울해도 수그려야 됩니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명확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을이 설치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가씨님 안 그래요? 아가씨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담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 대기업 그 롯데마트에 정규직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 원청이고요. 저 지금 베트남 아가씨님, 저 님이라고 했던 저 베트남 아가씨님 그냥 도급직이에요. 도급직의 그냥 창고 담당입니다. 그럼 담당이 뭐 하라고 이렇게 오더 주면 그 사람이 어떻든 저렇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원청과 도급의 관계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만 이럴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생산직이나 아니면 저 현장 같은 데 가면 다 그래요. 좀 뭐 정규직 뭐 담당이 뭐 딱딱하게 이야 싸가지 없게 얘기해도 군소리 없이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 같은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연요? 지금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보내시면 고맙고요.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채목나님. 지금 적으실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좋고 나쁘고 간에 이 신분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아가씨님. 이미 저기서 뭐 싸가지 없는 사람하고 따져봐야 본인만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급이라는 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아가씨님? 이 도급직 얘기했잖아요. 도급업체, 도급직.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이 드는 이유가 뭐 인원 감축이나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야 될 때 쉽게 축소할 수 있거든요. 일반 대기업 정규직이면요. 노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 자를 수가 없어요. 도급은 그냥 노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필요 없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급직인데 나한테 대드네? 너무 설치되네? 그러면 뭐 위에 보고해가지고 안 나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게 여러분 사회에서 안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더 자주 일어납니다. 솔직히 족 같은 담당자가 오면 저도 모르게 욱할 것 같긴 합니다. 족도 하는 것도 없이 커피나 처마시면서 히히닥거리고 잔소리만 해도 빡치고, 잔소리만 해도 담당은 담당이에요. 아가씨님 잘 들으세요. 그 사람한테도 아부 떨고 좀 할 줄 알아야 돼. 어?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한다고 뭐 대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대우 해줄 거 해주고 아부 떨면 돼. 족도 하는 거 없이 커피다 처마시면 히히닥거리고 잔소리 해도 담당은 담당이고 갑이잖아요, 갑. 갑이잖아요. 깍쟁이 같이 보여도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님 도급직이에요. 신분이 다르다고, 신분이. 신분이 다르면 내가 억울하고 뭐 힘들고 그런 거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됩니다. 법에서 그렇습니다. 법에서. 현실이 그래요. 뭐 누구는 할 말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근소리 안 하고 다 하는지 아십니까? 신분적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뒤집을 수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하고 님 담당하고 님 싸우잖아요. 둘 다 싸워요. 어떻게 될까? 님 바로 잘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뭐 그냥 잔소리 몇 번 듣는 걸 치우겠지만 님 그날은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빡치고 뭐걸 떠나서 이거 아가씨님한테 중요해. 아가씨들이 그런 마음 가지니 공직사에 못 붙어요. 설령 님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공직사회에 나는 아예 발 디디지 않는 게 발도 안 디디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님 군무원이 어떤 조직인지도 모르죠. 군대가. 군무원 어떤 분 얘기하셨지만 약간 개판 5분 전이에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뭐 공무원이 다 좋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님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보는지 모르겠죠. 군무원 시험하고 군대 들어가야 돼, 군대. 재입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산골짜기 간다고, 산골짜기. 군부대가 어디 있어요? 산골짜기 구석에 있잖아. 거기 가서 생활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일도 안 하고, 짜밥차게 일도 안 하고, 님한테 오독 무지하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할 거야? 빡친다고? 근데 공기사임이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만연해있는데, 업무 분담도 안 돼 있고, 그 말단 직원들한테 일감 굉장히 몰아주잖아요. 근데도 군소리 못하고, 쉬는 소리 못하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 8급 그분들이 일 많아가지고 힘들어도 위에 사람들 쳐다도 안 보잖아. 그러면 제가 원칙적으로 롯데 더그비를 롯데 거만 챙겨도 되지 않나요? 코카 매대 텅텅 비든 뭐든 그건 마트에서 담당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키는 대로 하세요. 아가씨님, 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가의 동침도 필요한 거 저가의 동침도. 저가의 동침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아요. 궁합이 안 맞아. 뭔가 생각하는 거나 이 진행이나 안 맞아요. 그래도 같이 가야 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저가의 동침을 해야 될 경우는 살다 보면 졸라 많습니다. 무조건 사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참고 이 사람들하고 괜히 뭐 대립하고 싸우기보다 그래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면 그것도 좀 낫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담당이 문제 생기면 그 도급한테 책임 물어가지고 다음날 잘라도 님 아가씨 내일 안 나와도 상관없겠네요. 자, 도급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도급이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도급은 그냥 원청 직원들 시킨 대로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 그냥 시킨 대로 한 사람이에요. 원청이 하라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까라는 식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유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해야 됩니다. 내가 안 내킨다고.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그렇게 하든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잘리더라도 그러면 억울하다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웃긴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난 여기 뭐 여기 만약에 잘리면 난 버려진 기분이라고 하는데 뭐 저렇게 하면 버려지는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면. 훨씬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공무원 조직이 보수나 인사적체, 업무 분담 안 되는 건 끝판왕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정직할 것 같나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편할 것 같습니까? 그건 몰라서 한 소리고요. 오히려 고인물이 천재이기 때문에 고인물이 천재이기 때문에 그 고인물 특히 짬밥 먹은 사람들이 말도 안 들어요. 안 바꾼다니까? 공직사회는요 약간 문화가 이 조직 문화가 80년대 90년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더 심해. 왜냐? 공무원 자체가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는 조직이잖아요. 아, 이면변이 보안직이라고요? 아, 왜요? 연변이 왜요? 웬만하면 안 잘리는데 보안직은? 내가 갑질 뭐 해가지고 뭐 싸웠다거나 뭐 사고 치지 않은 이상은 쭉 가는데. 아가씨는 잘 들으세요. 이 신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티격태격 할 거예요? 본인의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맞습니다. 우리 플로우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의뢰 관계가 싫으면 갑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세상에 원하는 갑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가씨님,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도급에서 저 롯데마트 정규직 가면 된다고. 근데 정규직 가려면 그 전기 공채를 뚫어서 가야 되잖아요. 전기 공채를. 그 전기 공채 시험을 뚫어가 정직원 돼야 되잖아요. 아싸리 그게 싫으면 여기 때려치우고 롯데마트 정규직 공채 있으면 그거 내보시던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 방송 예전에 그 롯데마트 정규직 하신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전문대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채를 뽑거든요. 그거 지원해가지고 가시던가. 아, 진짜요? 와, 좀 오래 하셨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일을 하다 보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키지 않아도. 아, 저 사람하고 별로, 저 사람 스타일 너무 안 맞는데? 너무 좀 심한데? 해야 돼.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무조건 내가 같이 일하고 하는 사람이 손발이 맞을 거라.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맞을 때마다 계속 싸우고 그럼 나중에 간둘 거예요? 안 맞기 때문에. 참고 해야죠. 무슨 뭐 여러분 직장 다니면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무조건 그 사람하고 손발 맞아가 계속 그렇게 합니까? 안 맞아도 하는 거야. 안 맞아도. 안 맞아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0년, 20년 같이 한 사람 무조건 맞기 때문에, 사이가 좋기 때문에 다. 그거 아니에요. 서로 안 맞는 부분 누구나 다 있어. 있는데, 싸워봐야 남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참고 하는 거죠, 참고. 그리고 관계라는 거, 신분이라는 거. 이게 차이가 나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까라고 하면 까야 되고, 해락하면 해야 돼. 좀 부당하고, 좀 내키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세상 이런 것보다 더, 그러니까 님이 겪은 것보다 더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쓸데없이 그런 거 이제 너무 자존심 내세우시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아직 퇴사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퇴사하면 퇴사하는데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다른 또 직장을 향해서 또 걸어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원한 건 없고요. 뭐 직장 그냥 월급 받으러 다니는 거 월급 받으려고. 의미를 너무 많이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담당하고 님은 신분 관계가 확실합니다. 갑을 관계. 저 사람은 갑이고 님은 을이에요. 이 갑을 관계에서는 그냥 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억울해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음, 갑한테 싫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갑한테 되도록이면 싫은 얘기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아, 정말 자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한테는 싫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쉬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쉬운 소리 했다가 잘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쯤이 동대표한테 장갑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일하는데 장갑이 없으니까 저희 장갑 좀 주십시오 욕하니까 욕 처먹고 다음날 못 나오는.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그 주차위반 딱지 붙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동대표 차예요. 근데 정당하잖아요. 주차 라인 안 지키고 차에 주차했으면 당연히 붙여야죠. 근데 붙였다고 다음날 쫓겨나는 경우.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도 있었고. 갑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특별한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건드리면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신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신분이라는 게. 사회적 지위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뭐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뭐 경비 일 하시는 분들 하고 싶으면 많을 거예요. 하고 싶으면 많지만 그 말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못 보는 거예요. 다음날 못 보는 거야. 연예인도 일하면서 힘든 것들, 억울했던 것들, 직원들이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얘기 못 해요. 얘기하는 순간 다음날 얼굴 못 보거든요. 그리고 내 직장 걸어야 되거든요. 원래 불공평합니다. 자,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애초에 공정하지 않아요. 원래 불공평해요. 극도로 불공평합니다. 인생은 불공평이 연속이에요. 불공평해요. 그럼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공무원은 공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 진급하는 게 아니라 뺀질뺀질한 사람한테 진급이 더 잘해. 공직사회 같은 데 가보면. 자, 그래서 그냥 맞춰주세요. 그냥 갑에서 그냥 담당이 하면 맞춰주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억울하고 자시고 따지지 말고. 그냥 님이 삽니다. 아가씨님. 아무튼 고민 사연 너무 많이 길게 적어져서 또 오늘도 힘드네요. 오늘도 1시간 가네요. 결국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네. 아무튼 사연 잘 들었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가씨님.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